자, 그런데 이제 웹 크롤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크롬 웹 브라우저가 필요해요. 여러 브라우저들이 있지만 크롬 웹 브라우저가 개발자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 메모장을 옆에다 이렇게 켜놓고,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편집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, 자료를 정리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. 메모장이라는 건 그 노트패드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노트패드.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. 자,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HTML을 이해하는 거예요. HTML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HTML은 아주 오래됐어요.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됐던 언어예요.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.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이퍼텍스트 첫 번째.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링크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그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여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바뀌잖아요. 네. 손으로 바뀌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하이퍼텍스트예요. 그리고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제목 1, 제목 2, 글머리 기호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크업 랭귀지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마크업으로 해가지고 이 제목이랑 그림이랑 뭐 글머리랑 번호랑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서 클릭을 하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HTML이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인터넷이랑 같이 그 출범을 했고 지금까지 되게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. 진화를 하면서 점점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, 다른 기능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새로운, 지금은 이제 웹 3.0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. 자, 그 중에서 이 HTML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,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맨 처음에는 HTML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면 얘를 닫아줘야 돼요. 닫아주는 것은 슬래시 HTML로 닫아줘요. 자, 그리고 이것은 그 트리 구조로 해가지고 HTML 안에 헤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. 바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. 푸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,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헤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엇갈리게는 사용할 수 없어요. 이해가시나요? 헤더가 시작을 했으면, 바디가 시작을 했으면 바디가 끝나야 헤더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동이 될 수는 없다. 네. 헤더 다음에 또 헤더로 끝나고 바디는 바디로 끝나야 되고. 예,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단계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, 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. HTML 안에 헤더가 있고 그리고 바디가 있는데, 헤더와 바디는 이 동급이에요. 푸터랑.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. HTML 헤더 부분, 바디 부분, 푸터 부분. 그래서 바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바디예요. 얘는 다 바디고,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타이틀,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위에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, 이런 타이틀, 이런 것들은 헤더 영역의 설정에 들어가 있어요. 뭐 폰트는 어떤 걸로 할 거냐, 그 다음에 그 인코딩이라 그래서 언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,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 그 정보 ES24라고 하면 뭐 도서 그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, 뭐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굵은 글씨가 있고 파란색 글씨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라 그러는데, 그런 스타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더 부분이에요. 기본적으로.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 실제 보는 내용이고, 그리고 푸터 내용은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이 연락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써져 있는 부분이 푸터예요. 그래서 모든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포함해요. 이 부분을.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바디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는데, 거기에 뭐 div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,
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div가 시작이 되었으면 여기서 모든 이 안의 내용이 다 끝나면 여기서 이제 div가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div가 시작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 div가 시작됐다 그러면 다른 것이 계속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전체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,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 태그들을 여기다 좀 한번 넣어봤어요.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네 가지 HTML 언어는 구조를 잡아요. 어디에다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골격 폼을 잡는 것이 HTML이고,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예요.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HTML이 자리를 잡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, 그리고 CSS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.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굵은 글씨, 파란색, 쬐끄만 글씨, 큰 글씨 이런 것들이 CSS예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 버튼을 누르면 다른 데로 뭐 어떤 작동을 하는 것들 있죠? 여기에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예요.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있고 그것을 끌어다가 HTML에다 자리를 배치하고 CSS로 꾸미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액션을 주는 그런 것이다.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아둬야 될 태그들 몇 가지만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. 첫 번째 div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써요. div는 뭐냐면 그냥 자리를 만드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을 그냥 div라 그래요.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테이블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문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하나의 컨테이너인데 그 컨테이너를 div라고 써요. 주로. 그런데 이 div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. 여기 아까 쉽게 얘기해서 헤더, 바디, 푸터가 가장 대표적인 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바디 안에 컨테이너들을 다 div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. 그리고 이 div 안에다 또 div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집어넣거나 그 div 안에다가 또 다른 문장을 넣어가지고 한다든가. 어쨌든 이 div가 그냥 컨테이너다 생각하면 되시고, 이 꺽쇠 안에는 이런 걸 이제 태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꺽쇠 안에는 이 div라고 하는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. 스타일. 그런 것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. 예를 들어서 div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는 12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. 이것은 스타일이에요. CSS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을 스팬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크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냐면 그 div는 컨테이너 전체에 영향을 줘요. 그러니까 div를 쓰면 무조건 얘가 갈려요. 다른 거랑. div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얘도 컨테이너고 얘도 컨테이너예요. 둘 다 컨테이너인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 나눔을 이 div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위랑 아래랑 구별돼서 얘가 한 행을 그냥 차지를 해요. 그런데 스팬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div랑 이 스팬이랑 두 개를 쓰는데 div는 큰 컨테이너다. 전체를 다 아우른다. 스팬은 그 안에서 간단하게 한두 글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함께 산 책, 여기 함께 산 책만 파란색이잖아요.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스팬을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때는 그 div를 쓰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. div를 쓰면.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스팬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H1, H2, H3에서 H6까지 이것은 글자의 그 제목의 순서예요. 그래서 H1이 가장 큰 제목, 그리고 갈수록 이제 작은 제목. 자, 그리고 P라고 하는 것은 문단을 시작하는 거예요. 문장 단락을 나타내는 거고, 그리고 BR은 줄 바꾸는 거, 그리고 B랑 스트롱은 글자를 지나게 하는 거.
자,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태그가 좌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, 아까 얘기했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. 오늘 웹 크롤링에서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디예요. 아이디는 고유한 식별자예요. 고유한 식별자. 아이디는 그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저희가 어디 맨하탄을 가는데 어디서 만날까? 그러면은 뭐 파크 에비뉴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만 거기에 한국 영사관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딱 알잖아요. 그런 것처럼 랜드마크라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타이틀, 추가 정보, 툴팁 뭐 이런 것들 쓸 때, 그다음 클래스는 그 CSS에서 클래스로 예를 들어서 제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이런 내용을 쭉 쓴 다음에 얘는 제목 그러면 얘네들이 그 스타일로 다 바뀌어요. 그래서 미리 지정해 놓은 스타일 클래스 정해 놓은 거.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은 모양 바꾸는 꾸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장과 문단에 관련된 설정이고요. 링크와 관련된 거. A로 시작하는 거는 링크예요. 그래서 태그에 A라고 돼 있으면 어디로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구나. 그리고 REF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 링크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. URL이. 자, 표와 관련돼서 표는 항상 테이블로 시작해요. 그리고 테이블에 표제가 있죠. 그 첫 번째 행, 그것을 TH라 그래요. 그런데 자주 쓰진 않아요, TH는. 그런데 T바디는 되게 많이 써요. 첫 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줄을 그 테이블 바디로 엮을 때 T바디를 쓰고요. 그 한 행을 TR이라고 써요. 그리고 한 칸을 셀을 TD라고 써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요. 테이블 안에 T바디가 들어가요. 그 다음에 TR이 있는데 TR 안에 TD가 들어가요. TD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. TR은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고 TD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옆으로. 셀 바이 셀로. 자, 테이블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. 테이블 전체, 그 다음 T바디, TR 한 줄, 두 번째 줄. 자,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. IMG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미지와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IMG의 SRC라고 하면 그 이미지의 링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리스트, UL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OL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. UL로 시작을 하면 순서가 없는 이런 그 글머리 기호, 그 다음에 OL로 시작하는 것은 1, 2, 3 이렇게 나오는 거. 그래서 그것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요. 자,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태그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나중에 태그를 보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저희가 오늘 하는 거에서는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. 크롤링을 좀 하려면 굉장히 낯설어요. 네, 굉장히 낯선데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. 원리만 좀 아시고 요게 지금 제가 보니까 크롤링을 하는 태그는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더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크롤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